네, 앞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얘기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선주만 그나마 시장 안에서 버텨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급급한 당일 매매가 아니라 내년까지 좀 멀리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은 김대준 대표 그리고 우원명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원명 부대표님 예. 어제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셨어요? 저는 뭐 가족들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 보셨어요? 뭐 그날 개봉한 영화인데 하얼빈 봤거든요. 네, 예.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영화 뭐 좋더라고, 잘 만들었고 물론 이제 네. 워낙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잖아요. 뭐 실존 인물이시고 저희 뭐 우리나라의 뭐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이기 때문에 영화적인 상상력이 조금 뭐 없다는 부분이 조금 재미를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의미 있는 영화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하얼빈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예. 또 개봉과 함께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 대표님께서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제 가족과 함께 안 하셨어요? 저희 애들은 뭐 비슷한 또래이긴 한데 네. 애들이 20대가 넘다 보니까 개인 스케줄들이 많았고요. 저는 제처하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네.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오. 하얼빈이.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와이프분과 함께 오징어 게임 2를 보실 것 같은데 네, 즐거운 또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앞으로의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골라봤는데 앞서서 뭐 조선주 얘기 있었고 지금 1월 초에 CS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시장을 이끌 만한 핵심 테마가 될 수 있을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미디어주들은 워낙 이제 1편보다 2편이 더 재밌고 더 잘 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워낙 많이들 하셔서 미디어 쪽으로 포커스를 잡기보다는 소비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저희가 관련 투자 유망주를 한번 또 찾아볼까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재료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징어 게임 얘기입니다. K 콘텐츠의 열풍을 타고 디토 소비 바람이 분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K 콘텐츠의 대표적인 모멘텀으로 꼽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5시에 공개가 되는 오징어 게임 2가 있고요. 엔터 쪽에서는 BTS와 블랙핑크 그야말로 핫한 두 그룹이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엔터와 관련해서는 음반 판매량과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자료를 보시면 명실상부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1위는 하이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시장 점유율이 40.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요. 그 뒤를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디토 소비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제한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즉, 새로운 K 콘텐츠가 공개될 경우 유통업계에서 관련 상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쪽으로 포커스가 또 많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토 소비로 인해서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했었던 상품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었던 달고나와 K-트레이닝복이 있습니다. 지금 2편 개봉을 앞두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달고나와 K-트레이닝복이 최근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 장면은 로제의 아파트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데 지금 로제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죠.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이 의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죽 재킷의 판매량이 또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한강의 책이 최근에 서점에서 뭐 오픈런이 부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았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디토
디토 소비라는 핵심 키워드를 시장에 대입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2 공개를 앞두고 지금 네이버도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난달부터 유료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혜택에 이 넷플릭스 이용권을 추가했는데요. 이 얘기는 예전에 이제 마감 전략 때 유창희 대표가 한번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오징어 게임 2의 공개가 네이버 주가와 실적에 좀 큰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될까요? 그렇게 큰 재료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격이 대략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넷플릭스 한 2,000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지금 현재 카드사나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 연동되어서 한 10,000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멤버십에 가입하고 네이버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앞질러가는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서 네이버의 주가 변동의 흐름이 이번 오징어 게임 또는 넷플릭스 관련해서 주가의 반응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관련주로 한 종목을 찾아서 얘기를 나눠봤고 예전에 오징어 게임 1 공개 이후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고나 트레이닝복 그리고 구슬이 아마존에서 품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면으로 그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K식품,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기도 했었는데 우원명 부대표님, 그러면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 2와 관련해서 미디어 쪽에서는 세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K식품, K유통, K문화와 관련된 이쪽으로 매매를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출시가 돼서 뭐 내용이 나올 텐데요. 네. 아무래도 대체적인 그 이야기들은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래 1보다는 2가 사실 좀 흥행을 성공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약해질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테마주의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트리거는 신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핫하죠. 그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뭐 유사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오게 되면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관련해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여전히 그 이정재라는 배우에 대한 어떤 그 파워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응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 친다면 직관적으로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몽레인과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름을 최근에 바꾼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이정재 배우가 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K컬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K푸드나 미디어 엔터 쪽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영향권에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만약에 흥행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됐을 경우에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음식료랄지 아니면은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든 아니면은 미디어 엔터 같은 업종이든 간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상승 동력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시장 흐름이 사실은 뭐 워낙 오늘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시장 흐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율의 어떤 영향 내지는 경기의 어떤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런 변동성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스탠스에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은 나름대로 음식료 업종에 속하는 몇몇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엔터가 대표적으로 비교적 환율이나 경기 변동에 조금 중립적으로 조금 영향이 좀 덜한 업종에 속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나름대로 어떤 평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게임 2가 만약에 흥행이 또 성공을 한다면 그에 따른 콘텐츠 효과가 같이 이제 결부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식료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CJ그룹도 주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걸 판단이 되고 미디어 엔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앞서도 이제 그 뭐 BTS나 블랙핑크 뭐 어떤 복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쪽에서도 그런 흐름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비교적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JYP 엔터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끌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K 음식료 쪽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환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디어 엔터 쪽으로 더 좋게 본다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김대중 대표님은 좀 어떤 관점이실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미디어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과 복합적으로 연동되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앞서 우리 앵커도 또 우 대표 같은 경우도 얘기해 줬는데 후속작 성공 사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는 원보다도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다만 오징어 게임이 최장기간 넷플릭스 역사상 최장기간 1위를 했던 기존의 시즌 1을 넘어서기 이번에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그렇게 오늘 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 때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주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해서 이번 시즌 2에 대한 대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즌 1 같은 경우에 21년도 9월에 개봉을 했었고 이게 5주, 6주 연속 1위를 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주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에서 최초에 이전에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받고 1주, 2주, 3주 연속해서 흥행몰이를 할 때 주가가 연동해서 흐름의 모습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최초 개봉이 되고 있고 뭐 다음 주에 개봉이 될 거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이제 오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흥행도를 좀 더 우리가 지켜본 이후에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이정재 배우가 속해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든가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각이나 특수 효과에 대해서 좀 관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터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판단해야 될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2의 개봉을 앞두고 저희가 오늘 소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김대중 대표님도 역시나 미디어 쪽으로 좀 한 표를 두고 계시나 보네요. 네, 소비 쪽에서 우리가 원에서 봤지만 달고나라는 제품이 네. 시장의 주가에 연동된 긍정적인 요인을 크게 발현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불닭떡볶이는 일부 나오긴 했지만 네. 주가의 반응도를 보여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에서 흐름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개봉을 하고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소비 쪽보다는 이 음향기기, CG 아니면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정재 배우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말씀해 주셨고 김대중 대표는 덱스터도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원몽 부대표가 엔터주 얘기 살짝 해 주셨고 제가 뭐 앞서 브리핑 하기에도 올해 이제 넘어서게 되면 내년에 BTS와 블랙핑크가 컴백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더해진 재료가 정부에서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운영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어제 이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한 598조 원에 달하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엔터와 연관 지어볼 수 있는 중국 쪽 모멘텀이잖아요. 우원명 부대표님은 이 재료가 더해지는 엔터주들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실지. 일단 뭐 네. 내용들이 나쁘지는 않죠.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뭐 재료도 마땅한 게 없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뭐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리스키한 그리고 조금 더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섹터 쪽으로 이제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아주 선별해서 올라갈 그럴 시장 그런 분위기로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 엔터 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거치는 그런 영업 환경인 걸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BTS 복귀도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보시면 예를 들어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한 뭐 14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또 금리와 연관된 부분들 이제 시장이 또 무너지는 부분들 때문에 1년 내내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쪽에서도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나름대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터 쪽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놓고 보시자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SM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보시면은 저점에서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물론 이제 그 16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JYP 엔터나 SM 그다음에 BTS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패턴으로 그런 어떤 관점으로 좀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차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나는 이제 엔터주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최선호주는 JYP 엔터가 언급이 됐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은 엔터주 긍정적으로 보세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성장 섹터 내에서 순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2차전지, 그다음에 IT 플랫폼 내에서 게임 엔터가 최근까지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엔터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엔터주가 움직이는 것은 반등 차원에서의 주가 모습입니다. 어제 장을 보게 되면 로봇주가 새롭게 움직이고 있죠. 성장 섹터 내에서 힘의 균형추가 기존의 엔터라든가 IT 플랫폼이라든가 등등의 섹터 내에서의 힘의 균형추가 이제 로봇으로 조금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는 현 시점에서 관심도를 가지기보다는 고점 돌파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이때 관심도를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장 섹터 내에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개봉을 앞두고 두 분 모두 미디어주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터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다음 시장을 압도할 만한 이슈와 재료 CS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초 CS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7일에서 1월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이번에 주제는 한층 더 발전한 AI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을 AI 기술에서 찾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핵심 키워드도 앞으로 전 산업에 적용이 될 AI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딜로이트 그룹에서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술로는 AI가 이제 언급이 됐고 무엇보다 올해 추가되는 주목할 만한 주제로는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생성형 AI와 활용 로봇 여기에 차량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기술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12월 들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성형 AI 그리고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 키워드는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에서도 아주 핫한 재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생성 AI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 공급 인프라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기존에 존재했었던 AR, VR, XR 여기에 차량형 기술과 미래형 모빌리티 등등이 이번에 CS2025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오늘 이제 일부 관련주들 강한 모습입니다. CS2025 모멘텀 때문에 뭐 미리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최근 시장에 이 테마는 과열주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주목해야 할 트렌드죠. 당연히 주목해야 할 트렌드인 건 맞죠, 네. 당연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생기고 승망성쇠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어떤 꿈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뭐 도달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산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제 이를테면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이제 단기간에 움직이는 게 끝나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기술 개발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어떤 산업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알파벳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아마도 물론 이제 AI 처음 나왔을 때
기술 경쟁 이제 막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제 기술 경쟁을 하고 실제로 개발을 다 참여하는 이런 어떤 구도가 될지는 뭐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를 이미 뭐 앞서 나간 기업들이 이미 좀 앞서 나가는 부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어떤 그 개발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련된 특히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연관성이 따라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연관성은 사실은 뭐 조금 추후에 좀 이 부분 같은 게 검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이제 단편적인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뭐 CES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세상을 또 한번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아이템이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로 충분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섹터이자 테마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대중 대표님은 네.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 테마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테마라고 보시는지. 트렌드 테마입니다. 트렌드 테마요. 제가 두 가지 네.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CES 말씀하셨죠? CES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의 테마를 하나 형성할 것 같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테마가 끝나고 나서 만들어지면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주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관련 내용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세 형성에서의 테마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이후에 CES 행사가 끝나고 나서 화두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테마를 우리가 쫓아가면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나노, 그래핀, 초전도체 이러한 테마의 흐름처럼 주가의 시세 탄력도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국내 양자 컴퓨터와 직접적인 관련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우리가 발굴 작업을 좀 더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판단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 테마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 분께 간단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CS 2025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이거다라고 뭘 고르셨을지 들어볼게요. 우원민 부대표님부터 네. 들어볼게요. 저는 네.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예를 네.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그 핵심 키워드는 맞춤형 AI, 인공지능이 조금 더 진화가 되고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정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AI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부분이 가장 그 키워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 친다면은 역시 관련해서 이제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려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대표적으로 B2B 쪽에서는 더전 비전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기반 관련된 AI는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의료 AI 관련해서 루닛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자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AI 휴먼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도 CES 이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은요. AI의 확장 단계이고요. 이번 삼성에서 제품을 출시한 내용이 그 스마트홈 솔루션입니다. 네. 뭐 난방 관련해서 자동으로 제어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흐름이 개선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기 흐름에서의 모습을 본다라면 최근 움직임에서 L전자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바닥권 다지기를 거치면서 주가의 개선 현상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작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큰 종목 내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L전자 같은 종목들도 관심권에 두고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시장에 투자하고자 1월을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CS 2025로 재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